최근에 미국이 한국 조선업계에 정말 좀 이례적인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죠. 아니, 세계 최강이라는 나라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상황이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이 한가운데 딱 서게 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요청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한번 파고 들어보죠. 아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바다를 그냥 자기 집 안방처럼 누비던 그 미 해군이 말이죠. 다른 나라한테 우리 군함 좀 만들어줘 하고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걸 딱 들으면 당연히 이런 생각부터 드시겠죠. 이거 그냥 인건비 싼 데 찾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특정 정치인이 갑자기 꽂힌 건가? 그것도 아니면 혹시 예산 더 타내려고 일부러 약한 척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요. 네, 다 충분히 해볼 만한 아주 합리적인 의심들입니다. 근데 말이죠, 자료를 쭉 뜯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 해군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벌써 5년도 더 전부터 나왔던 거고요. 워싱턴 정과에서는 이게 뭐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이거 진짜 큰일 났다고 다들 공감하는 아주 심각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다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건지, 미 해군이 왜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원인이 무슨 외부의 조선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미 해군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주문하고 만들고 인수하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완전히 비효율의 극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숫자가 그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원래 미 해군이 이탈리아에서 이미 성능이 검증된 호위함 설계도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거 딱 15%만 우리한테 맞게 살짝 고쳐서 빨리 만들겠습니다 하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웬걸? 막상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걸 뜯어고치고 저걸 뜯어고치고 결국 무려 85%를 바꿔버린 겁니다. 결과요? 뭐 보나만 하죠.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더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한참 늦어지고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악순환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결과적으로 나라 지키는 함대는 점점 약해지는데 정작 그 과정에 있는 관료나 업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자리가 아주 탄탄하게 보장되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국가 안보를 담보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아주 이상할 공생관계가 만들어져 버린 거죠. 비효율이 그냥 문제가 아니라 아예 시스템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자기 시스템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말이죠. 가장 무서운 경쟁자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좀 충격적이죠? 그냥 단순하게 배 숫자만 딱 놓고 봐도 중국 해군이 이미 미 해군을 추월했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누가 배가 더 많냐 하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배들의 나이, 그러니까 얼마나 세배인지, 그리고 얘네들이 뭘 하려고 만들어졌는지 그 전략적인 목표를 봐야 돼요. 중국 배들은요, 대부분이 막 뽑아낸 쌩쌩한 최신 함정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딱 대만 해협 같은 특정 지역에서의 싸움을 염두에 두고 그 목적에 맞게 설계되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보세요. 중국의 전략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육지에서 엄청난 수의 대함 미사일을 쏴서 자기들 바다 근처에 거대한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이걸 접근 금지 구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미 해군 함대가 아예 자기들 해안선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힘의 균형이 무너지니까 미국의 전략가들도 아주 심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군사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워게임을 한번 돌려봤는데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미국은 항공모함 2척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사상자는 무려 2만 5천 명 이상이 발생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미국이 겨우겨우 이기긴 해요. 전술적으로는 승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미 국방부 펜타곤의 전략가들을 진짜 공포에 떨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복원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전쟁에서 박살난 배나 비행기를 다시 만들어서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지금의 미국에겐 거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게 딱 역사랑 비교해보면 확 와닿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어떻게 이겼나요? 그냥 압도적인 생산력으로 찍어내서 이겼잖아요. 적이 하나 부수면 우리는 10개를 만들어서 밀어붙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오히려 중국이 그런 무시무시한 생산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은 지금 이 복원력, 즉 다시 만들어내는 능력을 어떻게든 다시 키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바로 동맹국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선을 그어야 할 게 있어요. 미국이 도와줘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니네가 알아서 다 만들어 하고 모든 걸 통째로 맡기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뭐 잠수함이 소리 안 나게 하는 거, 그 핵심 기술인 프로펠러 설계 같은 건 진짜 1급 군사기밀이거든요. 이런 건 절대 남의 손에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 상황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한미 동맹을 더 굳건하게 다지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진짜 엄청난 기회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봤던 그 미국의 비효율적인 시스템, 그 끝없는 설계 변경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고 엄청난 손해만 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기도 한 겁니다. 결국 한국은 정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미국의 이 제안, 과연 우리 동맹을 한 단계 더 위로 끌어올릴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될까요? 아니면 겉보기엔 달콤하지만 마시는 순간 모든 걸 망쳐버릴 독이 든 성배가 될까요? 이 선택 하나에 앞으로 수십 년 동아시아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결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